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 영상은 Z790 게이밍 X에서 자 보시면 삼성 메모리 5600 클럭 베이스인 메모리를 썼어요. 16기가짜리고요. 두 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16기가짜리 두 개. 그걸로 6600 클럭에서 오버클럭을 했고 HCI 500%까지 지금 돌려놨어요. 지금 제가 영상을 지금 찍었다가 좀 녹화가 잘못돼서 지금 다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적었던 걸 좀 재활용할 건데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적었는데 영상이 이상해져서 날렸어요. 일단 좀 아까 설명한 대로 좀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저도 이제 곧 출근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와서. 자, 삼성 5600 16기가짜리 두 개로 오버클럭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는 6800을 목표로 했는데 HSI 300%에서 자꾸 죽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걸 어떻게든 잡아서 쓰려고 했는데 제가 삼성 5600짜리 16기가짜리 두 개가 더 생겨가지고 이걸로 동일한 스펙을 넣었더니 안 되는 거예요. 6800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어쨌든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6800을 어거지로 이걸 잡아서 하면 잘 안 되실 수도 있겠다. 이게 메모리 수율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은 CPU, 같은 메모리에 같은 CPU, 같은 메인보드에 메모리만 지금 다르게 했는데 6800이 얘가 잘 안 되니까 그럼 분명 다른 분들도 6800이 안 되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6600 정도로 낮춰서 목표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6600 정도에선 되게 쉬워요. 왜냐면 되게 쉽다는 기준이 뭐냐면 전압이 얼마나 민감해지는지를 보는 건데 6600까지는 전압을 대충 넣어도 다 돼요. 그래서 근데 6600으로 가는 순간 난이도가 떡상합니다. 그래서 6600 정도에서 안정하는 좀 쉽고 한 6666 정도까지도 될 것 같다. 만약에 이것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메모리 컨트롤러나 혹은 램 수율이 부족해서 6400 정도로 목표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삼성 4800 베이스 램이 보통 6200에서 6400 정도 쓰시죠. 비슷하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신 타이밍이 조이게 된 경우에 4800보다 5600 타이밍이 더 조여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더 안 조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도찐개찐 장단점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볼 땐 도찐개찐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녹화하기 전에요 2시간짜리 두 개를 더 찍은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걸 6800까지 처음에 뚫을 때 녹화를 했어요. 근데 한 2시간 동안 뚫고 이제 막 더 테스트 하다가 잠들어 버려 가지고 제가 그 영상은 폐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영상 하나는 이제 6600 세팅 잡고서 타이밍을 하나씩 조이는 영상을 찍었는데 한 2시간 찍었는데 아니 이게 잡은 타이밍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린다는 무슨 소리냐면 대충 잡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영상도 폐기하고 그냥 결과만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500%짜리 결과를 만들어 왔고 제가 보통 영상을 짧게 테스트하는 이유가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거를 리얼타임으로 막 이걸 500% 돌리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녹화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5%, 10%, 20% 많게는 50% 정도 보여드리고 넘어가는데 타이밍을 조이다 보니까 좀 더 높은 퍼센테이지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결과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삼성 5600 오버클럭을 하실 때는 지금 중요한 거를 좀 보시면은 이걸 먼저 설명하고 싶은데 타이밍 조일 때 안정화 툴 돌리는 시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안정화 툴을 오래오래 돌리란 소리예요. 하나하나 수정할 때 보통 한 2, 300%까지도 갔는데 에러가 나는 경우가 빈번해요. 이 타이밍을 수정하실 때 그래서 일단 5600 오버클럭 하실 때 좀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온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온도에 따라서 이 TWR 타이밍, TRFC 타이밍,
TRFC PB 타이밍이 굉장히 많이 풀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보통 한 6000까지는 잘 되는데 6200부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잘 안 되거나 뭐 타이밍을 풀어줘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게 일단 온도랑 연관이 많이 있어요. RFC 타이밍을 풀어주면 부팅이 더 잘 되기도 하는데, 또 온도를 잘 잡으니까 RFC 타이밍이 잘 조여져요. 뭐 TWR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의 온도를 관리를 좀 해야 되고, 램온도 얘기하는 겁니다. 램온도. 만약에 램온도 관리를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타이밍을 굉장히 많이 풀어줘야 돼요. TWR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써 있는데 보통은 100에 근접할 정도로까지도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삼성 5600 램 특징 중 하나가 TRCD 타이밍을 상당히 좀 풀어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삼성 4800 램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것 중에 XMP 스펙이 유명한 스펙이 있어요. 4800 베이스로 되어 있는 XMP 램 중에 6000의 CL36이 굉장히 유명한 삼성 메모리 사용하는 램입니다. 근데 그거 램 타이밍을 보면 보통 RCD, RP가 36, 36으로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램 수율 기반으로 이 RCD 36이 들어가는 삼성 메모리로 6600 클럭까지 올릴 때 RCD를 보통 계산해 보면 40까지 풀어줘야 됩니다. 예, 40까지. 근데 보시면은 몇이에요? 48. 이거 46 넣어도 부팅 안 돼요. 46도 부팅 안 됩니다. 지금 제 메모리, 제 시스템에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 5600 램은 지금 RCD 값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48을 썼는데 램 수율에 따라서 저보다 좀 더 좋은 거는 46 정도, 좀 더 안 좋은 건 50 정도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48 정도로 저는 되더라. 50보다 더 풀어줘야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가 부팅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클럭을 6000까지는 잘 들어가는데 6000에서 점점점점 올리다가 보면 잘 안 돼요. 안 되는 시점이 오는데 RFC를 더 풀어줘야 될 수 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디폴트 타이밍이 이게 45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게 SPD 셋업에 들어가 있는 이 SPD 기본 타이밍이 5600일 때 RCD 45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6600에서 46이 부팅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48을 써야 돼. 48을 써야 되는데 이게 6200만 돼도 45를 초과해요. 이거 봐요. 45.09, 45 초과하죠. 뭐 40원 될 수도 있겠다. 6200 정도면. 근데 6400은 절대 안 되고, 6400은 46 넣어도 안 될 확률이 높아요. 46.5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RCD 타이밍을 좀 풀어줘야 좀 더 높은 클럭 부팅이 된다. RCD 타이밍을 50까지 풀고 6800 시도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된 건 다 타이밍을 충분히 풀고 해도 안 되는 이슈는 이제 수율 문제일 확률이 높죠. 저는 6800을 시도할 때는 50까지도 넣어서 해봤어요. 아무튼 RCD 타이밍을 좀 많이 풀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TWR 타이밍 다시 얘기를 하는데, TWR 타이밍은 삼성 4800 램에서도 많이 풀어줘야 돼요. 거의 100에 근접하게 90몇 뭐 이렇게 다른 분들 오버클럭 하시는 거 보면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5600 램도 일단 제가 처음에 테스트할 땐 방열판을 안 했어요, 장착을. 그래서 좀 많이 풀어줘야 잘 되더라고. 근데 지금 제가 방열판을 추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돌린 거는 방열판도 장착했고요. 스파클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온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온도를 제어하고 나서 TWR이 18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 기준으로 얘랑 또 달라요. 보시면 얘는 21이고 얘는 18입니다. 이게 사실상 TWR은 DDR5에서는 좀 기준 잡기가 어렵고 차라리 이걸로 봐야 되는데, TWR PDN이 지금 60을 줬죠. 이건 또 CL이랑 또 연관이 있어요. CL36, CL34, CWL34 이렇게 쓰는데, 이 상황에서 얘가 16 혹은 얘가 21일 때
WRPDN이 60 값이 들어가더라. WRPRE도 59가 들어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거 이따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방열판을 좀 장착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 스파클링도 좋지만 보통 온도는 스파클링을 해주면 온도가 많이 내려가요. 방열판보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스파클링이. 근데 램 클럭을 조금 더 높이거나 타이밍을 줄이는 데는 방열판이 더 도움되는 것 같아요. 방열판 하면은 뭔가 온도에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방열판을 하는 순간 램이 좀 뭐랄까 디벨롭 되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하는 걸 추천합니다. 둘 다. TWR 같은 경우는 지금 편차가 크다고 써놨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부팅되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부팅되는 최소 값을 잡고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풀어봐요. 풀어보는데 보통 타이밍은 부팅되는 최소 값에서 2개 내지 4개 정도 풀면 안정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타이밍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TWR 타이밍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부팅 가능한 값에서 보통 8에서 10 정도까지도 풀어줘야 되는 그런 TWR을 되게 타이트하게 접는 경우에는 이 HCI 돌리면서 오래 돌렸는데 막 300%에서 에러 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TWR을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 여기 적어놨는데 타이밍을 조일 때 안정화 툴 돌리는 시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타이밍. 이 무슨 소리냐면, 타이밍을 조일 때 하나씩 조정해 보면서 HCI를 엄청나게 돌리라는 소리입니다. 500%, 저 같은 경우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얘까지 하나하나 잡을 때 500%다 돌려봤어요. 자꾸 에러가 나서 한 200, 300만 돌려도 잘 돌아가다가 한 350, 400 이럴 때 에러가 나요. 어이가 없죠. 거의 다 돌아갔는데. 그래서 500%까지 전 다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들 여기 적어놨죠. TRAS, TWR, TRFC, TRFC PB, TRTP 타이밍은 하나하나 잡을 때마다 HCI 500%씩 다 돌려보세요. 이 삼성 메모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잡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돌려봤고요. 그 다음에 TRAS 타이밍이 생각보다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TRAS 타이밍 요거는 하이닉스 램에서는 보통 CL 값이랑 같은 값을 썼었죠. CL이랑 거의 비슷한 값 내지 혹은 더 CL보다 낮은 값이 들어가거든요, 하이닉스에선. 근데 지금 삼성 5600 램의 경우에 이 RAS 값이 안 조여져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부팅 가능 최소 값에서 얘도 한 8에서 10은 더 풀어줘야 되겠는 게, 얘 저 같은 경우도 TRAS가 40 넣으면 부팅 안 되고 42 넣으면 부팅이 돼요. 근데 부팅 되지만 HCI 툴 돌리면 돌리자마자 뻗고요. 그러면 44, 46 이렇게 높여보는데 48까지만 넣어도 한 350%에서 얘도 에러가 자꾸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되겠지 하고 얘가 48을 제가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원래 처음에 46을 잡고 다른 타이밍 작업을 하는데 한 100% 돌다 죽길래 다른 타이밍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얘를 다시 48로 올려봤더니 한 300%잘 돌더라. 그래서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또 다른 타이밍 딱 작업하는데 이 타이밍이 도저히 계속 에러가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아무리 타이밍을 풀어도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 얘가 범인이었던 거예요. 350% 이상 거의 400% 가까이 돌아가다가 에러가 튀어나왔는데 얘가 48일 때, 그러니까 지금 50일 때 제가 500% 나오는 걸 500%잘 돌아가는 거를 확인하고 넥스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랑 그 다음에 얘까지 잡으실 때는 항상 오래 돌리세요. 오래.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10 넣어놨다고 100% 이상 돌아갔거든요. 한 200% 돌다가 에러 나더라고. 그러니까 얘 12로 높여주니까 에러가 안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들 잡으실 때는 많이 돌리시고, TRAS는 생각보다 안 좋아지는데 좀 많이 풀어줘야 된다. 부팅 가능한 최소 값에서. 그 다음에 TRFC 타이밍도 아까 이거 온도 얘기했죠. 온도 못 잡으면은 저 같은 경우 처음에 클럭 뚫을 때 얘 800까지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온도를 잡으니까 꽤 많이 내려갑니다.
보통 이 표준값이 있어요. RFC는 표준값이 있는데 TRFC가 보통 현실 시간 기준으로 타이밍 말고요. 현실 시간 기준으로 160 나노세컨드, 그 다음에 TRFC PB가 현실 시간 기준으로 130 나노세컨드가 되는 게 표준값입니다. 이거보다 타이트하게 되면 부팅이 잘 안 되거나 뭐 에러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램 수율에 따라서 더 조여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게 바로 하이닉스 메모리에서 이 값들을 많이 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삼성 메모리에서는 딱히 TRFC 오버마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160 나노세컨드랑 130 나노세컨드를 클럭으로 환산하면은 계산식이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원래 이게 FM 계산식은 아니고 제가 야매로 쓰는 계산식인데 똑같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16일 때 여기다 16 넣고 계산하면 돼. 전체 클럭에서 얘가 6600이면 앞자리 두 개 나누기 2 하면 33이잖아요. 33 곱하기 16 하면은 528. 그다음 33 곱하기 13 하면 429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표준값으로 528, 429를 요구를 하는데, 근데 온도가 그거는 온도가 평 온도일 경우 5600이나 4800 클럭의 온도일 경우고, 지금 이 경우는 온도가 좀 더 높아졌죠. 그래서 그냥 뭐 쿨링을 제대로 안 할 경우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를 거의 한 800까지 풀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쿨링까지 세팅하고서 돌리니까 많이 조여지더라. 그래도 RFC PB가 몇을 줬어요? 429 줬죠. 거의 표준값 그대로 쓴 겁니다. 마진이 별로 없어요. 이거보다 낮춰봤는데 120 나노세컨드 줘봤는데 에러가 나요. 110 나노세컨드는 부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TRFC 타이밍은 TRFC PB보다 좀 더 높은 값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140을 시도해 봤는데 140이 잘 되더라. 그래서 얘는 140 나노세컨드, 얘는 130 나노세컨드 선에서 마무리를 했고, 이거보다 만약에 이걸 쓰시는데 만약에 잘 안 되신다. 이것도 램 수율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이제 6600 클럭에서는 나누기 200 하면 33이죠. 33씩 늘려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429 쓰는데 잘 안 된다. 그럼 플러스 33, 462 써보시고, 이것도 안 되면 플러스 33, 495 써보시고, 이것도 잘 안 되면 33. 이런 식으로 키워가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타이밍들을 한번 볼 건데, 이 보통 3차 타이밍이라고 하는 이쪽 타이밍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RDD, SG, DG 타이밍들은 보통 램 수율보다는 보통 메인보드나 CPU, 메모리 컨트롤러 이런 쪽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별로 편차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 두 개 빼고 요 두 개 빼고 나머지 타이밍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 두 개 빼고는 다 딱 그대로 따라 하셔도 아마 될 것 같은데, 보통 이 RDRD-SG랑 WR-WR-SG가 하이닉스에선 12를 많이 써요. 근데 12가 안 돼요. 얘 같은 경우 14부터 지금 되고 있고, 얘 같은 경우 16부터 되고 있습니다. 14도 안 됩니다. 14도 에러 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보, 12부터 해보세요. 제 타이밍 마이너스 2도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 플러스 2까지도, 많게는 플러스 4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이 레퍼런스 값을 기반으로 전후로 보통 잡으시면 웬만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램 수율이 엄청난 편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공하는 타이밍에서 많게는 2개 내지 4개 사이로 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근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타이밍이 얘랑 얘. 이게 왜냐면 이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영상에서 항상 이 타이밍을 다룰 때 다 얘기를 드립니다. 항상 얘기를 드려요. 여기 써 있긴 한데 TWR 언더바 S 타이밍하고 TWR 언더바 L 타이밍은 이 CL이랑 연동되는 타이밍입니다. CL이랑 왜 연동이 되냐면 CL을 수정하면요 CWL 타이밍이 변해요. CL이 36일 때 얘가 34죠. 마이너스 2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가 요건데, 자 보실게요. 이거 플러스 요거 하면 몇이에요? 42죠. 42 더하기 6 하면 몇이에요? 48입니다. 얘도 한번 볼게요. 얘가 24죠. 24 더하기 34 하면 몇이에요? 58입니다. 58 더하기 6 하면 64예요. 이거 얘네 바꿔보세요. 얘네 66 넣으면 얘 두 개씩 늘어납니다. 얘 50 넣으면 얘 10 들어가, 얘 10이 나오고. 그렇게 계산돼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64, 48 수동값을 넣었어요. 수동값을 넣고 제가 CL36을 따라 했어. 근데 잘 안 돼. 램 수율이 좀 모자른 것 같아. 그럼 CL을 38을 하고 싶어. 38로 바꿔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38이 되고 이게 36이 되면서 얘가 48이잖아요. 48 마이너스 6 하면 42고, 42 마이너스 36 하면 몇이 돼요? 6이 돼요. 얘가 엄청 타이트해져요. 나는 CL을 늘렸는데 얘가 타이트해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야. 얘가 고정값이 들어가 있으면. 오토면 상관없어요. 오토 놓고 먼저 하셔도 돼요. 근데 오토가 아닐 경우에 얘를 먼저 잡아놨으면 CL을 수정하면 마찬가지로 얘도 늘려줘야 돼. 똑같이. 얘 두 개 늘리면 얘네도 두 개씩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그 말이에요. CL36일 때는 48에서 54 정도로 시도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시도하시면 될 거예요. TCL이 38일 때는 50에서 56 사이로 두 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면 보통 요 사이에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TWR 언더바 L 값도 마찬가지로 36일 때 64에서 70 사이로 될 것 같다. 이도 38일 때 플러스 2에서 66에서 70 사이로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웬만하면 저랑 같은 전압값 넣었을 때 CL36 내지 38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요 두 개 타이밍은 요 범위 내에서 커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압을 이제 어떻게 썼나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D램 전압만 1.435V를 썼고 나머지 다 1.2V 썼어요. SA는 오토고요. 1.2 넣고도 잘 되길래 VDD 값만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소리는 대충 넣는데 잘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수율상으로 좀 넉넉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게 6800까지 올라가면 갑자기 얘네 엄청 미세 조정을 해야 뭐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고 이래요. 이거 HCI 돌리는데 처음엔 그냥 바로 뻗더니 뭐 좀 값을 조정하니까 한 100%까지 오르고 뭐 이런 전압에 민감해지는 게 수율 한계 근처거든요. 근데 이제 수율 한계 근처가 아니라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전압을 대충 넣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6600 정도가 제가 이지라고 얘기한 게 전압을 이렇게 넣었는데 되니까 1.2V 처음엔 1.2V 다 때려박고 시작했어요. 저는 CL도 풀고 시작했으니까 CL 풀고 1.2V 때려박고 시작했는데 잘 돼요. 6600까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 타이밍 물론 이제 삼성 메모리 쓰시는 분들 중에 오버클럭을 잘 못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 메모리보다. 저는 아직 메모리를 안 사셨으면은 저는 지금 이 삼성 5600 메모리보다는 하이닉스 M다이 4800 베이스인 하이닉스 M다이로 오버클럭을 하시는 걸 더 권장을 하고요. 근데 이미 삼성 램을 사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예, 메모리를 못 바꾼다면 뭐 잘 써야죠. 그래서 지금 오버클럭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근데 지금 초보분들은 이렇게 값만 제시해주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죠.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이거 제 글에 댓글이 달려요. 이거 따라하면 되나요?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숫자를 따라하지 마시고 방법을 따라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보실 분들 중에 방법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 이제 클럭 올리는 거랑 그
그 다음에 타이밍 조이는 걸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다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꾸 오래 돌렸는데 죽어서.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지금 그 두 개 영상 공개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해서 결과값만 갖고 온 겁니다. 이게 간단하니까 영상도 짧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 초보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난 잘 모르는데 이거 값은 그대로 넣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수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마다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도 다를 수 있고 보드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램 수율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그대로 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응용할 줄 알면 제가 제공하는 타이밍은 레퍼런스가 돼서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제값 플러스 2 플러스 제 값보다 마이너스 2 내지 플러스 4 사이로 웬만하면 안정화 다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그게 지금 이 영상에서는 소개를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열심히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은 다음에 타이밍 메모하고 그러고 나서 제 영상 중에 긴 거 찾아보세요. 긴 거. 그러면은 긴 영상 중에 메모리 오버클럭 하는 거 진짜 A to Z라 그래야 되나? 일일이 안정화 보는 거 다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고 방법을 따라 하세요. 값을 따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값은 요거 메모한 거 있잖아요. 메모해 두시고 그걸 참고하시고, 다른 영상은 하이닉스 메모리 기준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지만 값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삼성 메모리 기준으로 하시고, 대신 방법 그 자체는 하이닉스 메모리로 보여드린 그것 따라서 CL 값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뭐 RCD 값 뭐 잘 돌아가는 거 테스트해서 세팅하고, 그 다음에 TRAS 제가 강조했죠. 여기서 이렇게 오래 돌려야 된다. 강조한 것들은 좀 더 신경 쓰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 좀 더 신경 쓰시고, 뭐 RFC 잡는 법이나 TWR 이렇게 하는 거 거기서 참고하셔서 이렇게 안정화 툴 돌려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이거랑 이 영상이랑 그 영상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주요해야 될 부분은 설명을 드렸어요. 전압은 사실 전압 잡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6600 정도는. 6800 한번 해보실 분들 계시면 해보세요. 근데 6800을 만약에 성공시킬 정도의 분들은 그 정도면 하이닉스 램 쓰시는 게 낫지 않나. 예.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일단 저도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지금 영상을 지금 이것만 지금 네 번째 찍는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전에 한번 찍었다가 지금 영상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메모리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얘기 드리자. PMIC 정보가 원래 여기 뜨는데 이상한 게 나오죠. 이상한 게 나와요. PMIC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전압 언락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1.435V까지 쓴 거예요. 전압이 1.435V 이상 안 들어가요. 입력은 가능한데 계속 요 전압만 나와요. 1.44에서 1.41로 흔들려, 좌우로 막. 그리고 하나 더, 모니터링 툴로 보시면, 제가 왜 이걸 안 보여드리냐면 엄청 흔들려요. 이 센서가 좀 뭐라 그럴까, 싸구려 같아. 1V? 저 1V 안 줬어요. 1V 안 줬다고. 이거는 요 전압이 자꾸 여기로 올라가서 줘야 되는 것 같아. 여기 1이라 나오는데 갑자기 1.8 이르죠. 1.8은 얘야, 얘. 이게 같이 지금 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VDDQ 저 1.2V 줬는데 1.4라고 나오죠. VDD 전압이 여기서 조회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근데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요, 마찬가지로 1.4 나왔다가 다시 떨어지죠. 여기 보면 최소값 1.2에서 1.4. 난 1V 안 줬다니까. 근데 1V는 얘 같아, 얘. 요거 전압. 이게 여기서 조회되고,
그 다음에 이거 최대값은 여기서 줘야 되고, 하나씩 위아래로 지금 왔다 갔다 서로 지들끼리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값은 사실 그렇게 뭐라 그럴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지금 PMIC가 삼성 메모리가 좀 싸구려를 갖다 껴놓은 것 같고, 정말 삼성 메모리가 그런 하이엔드 스펙을 포기를 했나? 왜 이렇게 싸구려 딱 기준만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죠? 아무튼 이런 거에 돈을 잘 안 쓴 느낌. 물론 이제 시금치 수준에서 따지면 부족함은 없죠. 부족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오버클럭 들어간 거 자체가 이제 오버마진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아무튼 하이닉스 메모리 대비 경쟁력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저는 차라리 지금 하이닉스 M-다이 메모리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차라리 삼성 5600 살 바에 하이닉스 M-다이 추가로 한 15,000원 정도 주면 됩니다. 하나당. 그 돈 들여서 M-다이 사가지고 오버클럭 하는 게 나아요. 나 오버클럭 잘 못해요. 잘 못하시는 분이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오버클럭 할 의향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못할지언정. 그쵸? 그러면 하이닉스 쓰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미 사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요거 하나 더. TRFI를 제가 아직 안 잡았더라고요. 이거 영상 이미 틀고 나서 그때 봤는데, 이거는 램마다 달라요. 이거 들어가는 값이 램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최대값,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게 램마다 들어가는 정도가 틀리고 온도마다 달라요. 또 온도. 그래서 쿨링 잘하세요. 이거 세팅하실 거면 쿨링 잘하고, 쿨링을 잘 안 하면 정말 안 높여집니다. 저값. 저 진짜 15,000원 넣고도 에러 나는 경우 봤어요. 근데 이제 온도를 잘 잡아주면 좀 잘 들어가기도 한데, 근데 나는 온도 정말 잘 잡아놨어요. 막 방열판 엄청 빡센 거 썼고 스파쿨링도 했는데 근데도 안 높여져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램 수율이 문제입니다. 램 수율. 제가 이거 삼성 램 기준으로 정보가 없는데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정보가 있어요. 이거 하이닉스 메모리로 엄청 안 들어가는 애들은 아무리 온도 낮추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게 수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잘 들어가는 애들은 이제 온도만 잘 잡아주면 클럭 높여도 막 최대값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에게 적절한 값은 한번 찾아보세요. 시스템마다 이제 어떤 값이 정확하다라고 제가 제시드리기 어려운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시스템마다 워낙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순정 상태입니다. 오토입니다. 오토 6240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오토 상태고요. 오토 상태에서 먼저 다른 값 세팅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이걸 전 잡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맨 마지막으로 해보시고, 이 타이밍을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접근하냐면 보통 서치 알고리즘 중에 이진트리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최대값 시도해보고 안 돼요. 그럼 나누기 2. 안 돼요. 그럼 또 나누기 2. 안 돼요. 그럼 나누기 2. 근데 잘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만은 안 되고 10만은 돼요. 그럴 수 있죠. 20만은 안 되고 10만은 될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테스트 하냐고? 15만원 하죠. 20만 안 되고 10만원 되면 그 다음에 15만이 만약에 안 돼요? 그러면 12.5만. 반씩 줄이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반씩. 만약에 이게 됐어. 이게 되면 그러면 12.5만하고 15만 사이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되는 값이. 그러면은 보통 이게 13만 7천인가? 제가 지금 암산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로 시도해 보시든가. 7,500 뭐 어떻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적당히 되는 값 쓰시면 되고, 너무 욕심내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이거 크게 큰 값을 주면 편차는 있겠지만 작은 값들 사이에서는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타이밍은.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볼 때 요거는 짝수가 더 잘 들어갑니다. 짝수가 잘 됨.
짝수가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엄청 안 되는 값이 있는데, 엄청 안 된다고 설명하기 애매하구나. 보통 이제 잘 돌아가다가 한 300%, 500%, 400%에서 에러가 나거나 그런 경우에 미세 조정해 보세요. 값을 두 개씩 낮추거나 잘 되는 범위에서 잘 되는 범위라는 거는 돌리자마자 죽으면 안 되는 거고, 한참 잘 돌아가다가 예를 들어 한 100% 이상 돌았다. 그러면 미세 조정해서 잡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겁니다. 미세 조정이라는 거는 두 개씩 바꿔보시라는 거고. 그렇게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계산식 같은 것도 제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이게 워낙에 뭐라 그럴까요? 확률적으로 이 램 타이밍이 어떻게 끝나는 그런 확률이랑 관계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성공률이 더 높을까? 이 RFC나 보통 TRC 뭐 이런 거에 관련된 타이밍인데 이거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찾은 방법은 결국 수율, 그나마 잘 되는 램 쓰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스템 상에서는 뭐 그냥 잘 찾아서 한번 써보시고 수율은 어떻게 봐요? 라고 하실 분들은 이걸 수율 체크하실 생각을 하셨다면은 삼성 메모리가 아니라 하이닉스로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삼성 메모리는 그냥 적당히 쓰시는 램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도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이제 8시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뭐 다음에 삼성 메모리를 테스트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뭐 도움은 되시겠지만 이미 사신 분들한테는. 근데 이제 오버클럭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재밌는 메모리는 아닙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그리고 이거 13세대 기준이에요. 12세대는 또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클럭을 더 낮춰서 해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도움 되시길 바래요. 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